첫 번째는 하지 정맥류, 두 번째는 하지 정맥, 세 번째는 하지 정맥 부전. 요 세 가지를 명백하게 구분하실 수 있는 분, 그 세 가지의 구분을 좀 해드릴게요. 통증의 원인을 혈관에서 찾아서 치료하는 의사 이윤학입니다. 하지정맥류가 무엇이냐? 다리에서 관찰되는 구불구불하게 튀어나온 혈관, 하지에 있는 정맥류다 해서 하지정맥류입니다. 진단은 어떻게 해요? 이게 하지정맥류 맞습니까? 아닙니까?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눈으로 한번 딱 보면 진단은 0.5초 만에 나옵니다. 그게 바로 하지정맥류입니다. 혈관이 왜 튀어나올까요? 정맥혈관이 튀어나왔다는 소리는 정맥혈관이 부풀어졌다는 겁니다. 누가 그 혈관에 바람을 불어 넣었는가? 바로 하지정맥 부전입니다. 하지, 다리에 있는 정맥, 정맥의 부전, 기능에 장애가 생겼다입니다. 다리에 있는 정맥의 기능이 먼저 중요하겠네요. 다리에 있는 정맥은 다리에서 다 사용한 피, 노폐물, 찌꺼기 요거 다 받아다가 회수 처리하는 관입니다. 이 하지 정맥 부전이라는 부분까지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헷갈리게 되십니다. 하지 정맥류, 하지 정맥, 하지 정맥 부전. 요 세 가지를 명백하게 구분하실 수 있는 분 없습니다. 제 환자분들이 오시면은 하지 정맥류 아닌가 해서 왔어요. 이렇게 오십니다. 근데 혈관은 별로 안 튀어나왔어요. 그러면 하지 정맥류는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이런 분들 중에서 하지 정맥 부전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하지 정맥류는 하지 정맥 부전으로 인해서 일어났을 뿐이니까 실질적인 원인 질환은 내가 갖고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하지 정맥 부전은 있으세요 하면은 설명을 열심히 잘 들으십니다. 그리고 집에 가시면 가족분들에게 하지 정맥이 있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세 가지 다른 단어를 의사, 환자, 보호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이러면 치료가 안 되겠죠. 배는 산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의 구분을 좀 해드릴게요. 첫 번째, 하지 정맥. 나 하지 정맥이 있대. 이 소리는 너무 당연한 소리입니다. 하지 정맥은 다리에 있는 정맥이라는 얘기예요. 다리에 있는 정맥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리에 대한 정맥은 다 있습니다. 아까 말한 그 다리에 있는 정맥은 누구나 갖고 있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정맥이 하는 역할이 우리가 뭐라고 배웠죠? 다리에 있는 찌꺼기, 노폐물을 빼서 심장으로 빼내주는 역할을 하는 하수배관이라고 했습니다. 그 하수도는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그 하수도가 고장난 상태, 하수도가 배출을 잘 못 시키고 피를 계속 다리에 머무르게 만드는 그 고장난 상태를 하지 정맥의 부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 정맥 부전. 요게 원인 질환이에요. 요거 걸리면 문제가 됩니다. 하지 정맥 부전으로 인해서 증상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이를테면 폐에 염증이 생겼어요. 그러면 폐렴이라는 진단을 받겠죠? 폐렴에 대한 증상이 있을 거잖아요. 그 증상이 뭐겠어요? 열이 날 수 있죠. 기침을 할 수 있죠. 호흡기계 질환이 나올 수 있죠. 몸살도 나올 수 있죠. 그런 증상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열 난다고 해서 폐렴이야 이렇게 하진 않잖아. 기침한다고 해서 폐렴이네요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바로 그런 관계입니다. 하지 정맥 부전은 원인 질환, 기침하고 열나고 할 때 폐렴이라는 원인 질환이 있는 것처럼 혈관이 튀어나오고 다리가 저리고 다리가 붓고 다리가 시리고 이런 증상이 나올 때의 원인 질환으로서 하지 정맥 부전이라는 질환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지 정맥류는 뭐냐? 제가 지금 답을 말씀드렸네요. 하지 정맥 부전으로 인해서 빠지지 못했던 피가 어디로든 가야 되니까 혈관을 부풀린 거다. 얼마나? 직경 3mm 이상. 그게 바로 하지 정맥류입니다. 우리가 원래 갖고 있던 하지 정맥에서 문제가 발생된 상태가 하지 정맥 부전이고 그로 인해서 하지 정맥류라고 하는 증상이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지 정맥류에 대해서 저와 함께 낱낱이 파헤치고 계십니다. 하지 정맥 부전이라는 것을 살폈는데 하지 정맥류가 왜 생기는지도 알았네요. 배관에서 물을 못 빼니까 혈관이 부풀어지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동반 증상 붓는 거, 저리기도 하다며요, 시리기도 하다며요, 쥐도 난다며요. 이거는 그럼 왜 생겨요? 그것도 물이 안 빠져서 그런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정맥혈은 영양분하고 산소를 다 뽑아 먹은 피입니다. 사실 폐수예요, 폐수. 거기에는 이산화탄소가 많고요. 독성 물질이 많습니다. 하지 정맥 부전 환자에서 피가 심장으로 잘 빠지지 않은 환자들은 다리에 이 정맥혈이 정체되어 있겠죠. 결국 혈관에 정체가 돼 있으면 혈관 옆에는 항상 신경이 따라 붙습니다. 이거는 국룰이에요. 국룰이라고 해도 되는 건가요? 우리의 법칙입니다. 인체의 법칙. 좋지 않은 환경에서 신경이 살게 되겠네요. 신경은 병에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경에 병이 생겼다.
생겼다. 신경병증. 신경에 병이 생기면 신경으로 인한 증상이 나타나겠죠. 신경으로 인한 증상들 뭔가요? 맨날 나오는 증상 있잖아요. 손 발끝이 저려요. 손발이 차요. 종아리가 저린 것 같아. 아플 때 또 우리 많이 쓰는 거 뭐예요? 신경통. 이런 말 하잖아요. 신경에 문제가 생기면 그런 증상들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정맥 부전으로 인해서 신경병증이 생겨서 저림이나 시림이나 통증 같은 동반 증상을 낼 수 있다. 쥐는 왜 납니까? 쥐가 나는 이유는 락틱엑시드라고 하는 쥐를 나게 하는 독성 물질이 있어요. 그 독성 물질이 기준치 이상을 넘어가면 쥐가 납니다. 근육에 경련이 일어나는 거죠. 마라톤 선수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400m도 못 뛰지만 42km를 막 뛰고 나서 우리가 대부분 종아리를 부여잡고 다 들어 눕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쥐가 나서 그렇죠. 그런 분들은 대사가 엄청나게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럼 찌꺼기도 기하급수적으로 팍팍 올라가겠죠. 그 찌꺼기가 갑자기 쌓여 올라가니까 기준치 이상이 되면서 쥐가 나는 겁니다. 정맥에 순환이 안 되시는 분들은 42km 안 뛰어도 순환이 안 돼서 그 우폐물, 찌꺼기, 그 독성 물질이 계속 쌓여 있습니다. 그게 기준치에 달랑말랑 말랑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오늘 무리한 날, 오늘은 좀 일 좀 했어, 오늘 나 좀 걸었어, 오랜만에 운동 좀 했다 하는 날에는 그 기준치가 넘어가죠. 넘어가면 쥐가 납니다. 그래서 하지정맥 부전 있는 분들, 낮에는 괜찮은데 한 저녁 때 되면 다리가 이렇게 부어. 근데 뭐 아침에 일어나면 또 잘 빠지긴 해.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예예요. 바로 그 상황입니다. 한 낮 동안 계속 노폐물이 쌓였고 내가 더 심하게 일한 날 그 노폐물이 더 많아지면서 밤에 바로 쥐가 나는 그런 현상이죠. 하지정맥류의 원인은 하지정맥 부전이다. 하지정맥 부전은 하지정맥류라는 증상도 낼 수 있지만 다른 동반 증상, 저림이나 시림이나 통증이나 쥐나는 증상, 그리고 붓는 증상까지 같이 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핵심이 되겠습니다.